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0.6%가량 하락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연휴 직전 수요일장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 7,500억 원가량 들어와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유럽 증시도 오르고 뉴욕 증시는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아직 연휴의 편안함을 잊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연휴 동안 장이 열리지 않아서 지루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저희와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오늘 이 네 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길게 쉬고 나서 만나기가 더 반가운데 오늘 시장 흐름부터 또 짚어주실까요? 예, 시장이 2거래일 있었죠. 2거래일 있으면서 미국 시장은 그래도 괜찮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종목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뭐 한국 시장은 그 영향에 따라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우선 지수적으로 좀 보게 되면 양 시장 모두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왼쪽은 코스피 시장이고요. 오른쪽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30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 상단 자리대가 3,140포인트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1차적인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자리대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3,170포인트 원자리대까지는 갈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수 하단 자리대가 3,070포인트였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약간 좀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똑같이 박스입니다. 970포인트 자리대, 971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서야지만 990포인트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955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지지 라인대인데 그 자리대에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키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죠. 옵션 만기 때를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 거래소 시장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선물까지 일단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준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선물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서 현물까지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아마 박스권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즉 30분 봉상에 놓고 봤을 때 3,140포인트 자리대는 일단 1차적으로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필수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돌파 시도는 이번 주 들어서서 이 박스권 이 좁은 박스권역에 있어서의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한 주의 시작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환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좀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1130원 언저리대까지 움직였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10원 이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마찬가지로 하향 안정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우선 대형 IT 섹터들에 있어서 이 저점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계속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좋은 소식도 있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안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수율이 좀 안 잡힌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쪽 사업부 쪽에 있어 적자 예상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긍정적인 부분들은 퀄컴 쪽에 있어서의 추가 수주 얘기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반도체 가격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원체 좋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추가적으로 61선 언저리대까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8만 원 이하권역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1선 자리대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자리대 언저리에 전저점 자리대가 이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자리대에서는 한번 1차적인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거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외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지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지금 전환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LG전자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애플 쪽에 있어서의 재료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IT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오늘부로 일단 연결 기준으로선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대부분 발표가 좀 오늘로 마무리가 좀 될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공백기가 있습니다. 재료에 대한 이슈적인 측면과 재료를 좀 보유한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성장 섹터들, 그리고 수급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쪽, 그리고 IT 쪽, 뭐 이런 쪽이 주축을 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조정을 받더라도 좀 더 약한 그런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사항들인데, 이제는 어떤 모멘텀 거리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된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굴뚝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 업종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화학, 뭐 이쪽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을 보게 되면 아마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뭐 이쪽에 있어서 시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9% 정도, 뭐 밀려 한 27만 원짜리대 동시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가적으로 오늘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일 정도에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가격적인 조정이 깊게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좀 부려보자라면 한 25만 원 언저리, 뭐 그 정도 26만 원, 뭐 이하권역에서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 같은 경우 여전히 부동산 대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긴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철강 쪽과 화학 쪽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이 되죠. 거기에 따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동방 같은 기업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KTCT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강보합 정도에서는 좀 따라붙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KTH 같은 경우도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모텍 같은 기업은 역배열권이기 때문에 저점 자리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손절 자리대는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자리대가 짧은 그런 모습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봐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조선주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조선 쪽에 있어서의 수주에 대한 릴레이가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겠죠? 그런 종목 저가 매수를 보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로 눌림목 매수 포인트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IT 쪽 섹터의 LG전자는 좀 봐야 되겠죠. 고점을 돌파 시도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OCI, 태양광 쪽에 OCI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15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일과 긴 연휴를 앞둔 우리 시장 눈치 보는 모습들이었죠. 연말연시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거쳐갔는데 그래도 지난주 수요일장 연휴 직전 반등을 성공해주면서 기분 좋게 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7,500억 원가량 매수해줬다는 점 특징적이었는데 환율은 9원 넘게 급하게 하향 안정화가 됐다는 점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추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다 강세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강세의 이 훈풍을 오늘 우리 시장 물려받을 수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빨간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7% 올려세우고요. 퀄컴의 5G 모뎀 칩 생산을 수주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1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2.7% 오르면서 83,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가치 역시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3.57% 강하게 상승하면서 13만 원 위로 올라오네요. 13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서 ICT가 최종적으로 LG의 손을 들어줬죠. 5%가량 오르면서 지금 다시 10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출발하자마자 8%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4%가량 올려세우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네이버와 카카오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38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시총 상위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가 2.8%가량 상승으로 8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0.8% 상승입니다. 이달 중순에 아이오닉5를 온라인으로 공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GMP 최초로 적용한 모델인 만큼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4% 반등 흐름 나오면서 34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 오늘도 오릅니다. 2%가량 오르면서 49만 9천 원, 50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1.3%가량 오르면서 3,14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상승으로 968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4% 상승으로 14만 4,800원, 셀트리온 제약이 2% 가까이 올려세우면서 17만 5,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도 빠집니다. 신고가 갱신한 후에 지난주에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오늘도 연이어 빠지면서 1.1% 하락으로 35만 7,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0.7%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상향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55,800원으로 출발합니다. 알테오는 0.07% 보합권, 에코프로비엠과 SK머티리얼즈 1% 넘게 빠지고요. CJENM 다시 반등 흐름 나오네요. 0.8% 반등하면서 145,2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강하게 출발을 하네. 오늘 특히나 코스피가 강한데 오늘 개장 상황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자, 이제 설 명절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연휴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신고가로 큰 흔들림 없이 상상 최고치 또 갱신을 또 마감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연휴 전에 조금 흔들렸었던 흐름들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계속 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흔들렸던 종목들은 일단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쉽게 지금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빠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쿵 하고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섹터들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OCI라든지 OCI 같은 경우는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추천을 최근에 해드렸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OCI가 상당히 강한데 이게 좀 의미가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의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작은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전일날 이렇게 고점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줬다라는 것은 시장이 안 빠질 거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전일날 땡겼다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 일이 벌어지면서 요거 때문에서라도 시장의 흔들림이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역시나 OCI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지금 보면은 화학주 섹터들도 굉장히 좀 괜찮고 강해요. 그래서 화학주 섹터들 강하고 거기다가 IT 섹터들도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패턴으로 있는 애들도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봐줄 것은 시장이 뭐 급락할 거다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급락을 걱정할 게 아니고 순환매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정고점 돌파에 강한 섹터들인 종목들, 그러니까 OCI처럼, OCI가 저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이제 개별주들의 이제 그러니까 강세장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차별화장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순환매가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올라간 놈이 더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 하잖아. 가는 놈이 더 간다고. 그래서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못 가는 애들이 따라가는 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아침 벌써 장시작한 지 6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장은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장으로 도래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조금 빠지고 움직였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대박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빠지지 않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는 종목별로 이제 접근을 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중박 정도는 터질 수 있는, 그래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일단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종목 보면은 지금 뭐 네이버도 강하고요. 네이버도 강하고 카카오도 강하고 종목들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시장이 약하지는 않아요. 이제 종목을 뭐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동방입니다. 자, 동방. 자, 이제 쿠팡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자, 동방. 자, 동방 차트를 보면, 자, 지금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상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일단은 쿠팡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물류 전담 운송사로 부각이 돼서 전날 먼저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거는 뭐 공략할래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요거는 뭐 보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차트인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이미 벌써 줄 만큼 줬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그래서 아마 아침에 대파락이 살짝 나왔거나 뭐 7,000원 쪽으로 내려왔거나 아니면 8,000원 쪽에 급상승이 좀 작았다면
오늘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뭐 여기서는 이제 보내줘야 되는 종목으로 요거는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그냥 이슈만 쿠팡에 대한 나스닥 상장 기대감 관련주로 갖고 있는 분들만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시청자 질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자, 롯데케미칼. 일단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뭐 이슈는 뭐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류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화학주들이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스프레드 마진이라든지 물론 정유주들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있지만 화학주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아서 좀 전에 봤었던 OCI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 뭐 태양광 섹터에 지금 들어가긴 하지만 뭐 과거에서는 동양제초화학이라 해갖고 화학 섹터이면서 뭐 태양광이면서 뭐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에서는 뭐 합성수지라든지 합성 원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의 흐름들도 괜찮고 그래서 석유화학 섹터의 종목들도 정고점을 돌파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손절 라인 한 25만 원 정도로 좀 깊게 잡고 가져간다라 그러면 33만 원은 아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에서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조정가 되면 뭐 30만 원 이하에서는 오늘 장중에 내려오진 않겠지만 내려오게 되면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지금 윗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 뭐 대형주들 다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화학주들도 좋아요. 지금 OCI를 비롯해서 지금 GS도 그다음에 S51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롯데케미칼도 정고점을 뚫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OCI인데요. 이거 OCI 여러분들한테 2월 8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설 명절 전에 요거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설 명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녁 방송이었죠. 서울경제 저녁 방송의 베스팅 트레이딩맨에서도 OCI를 주목하자, OCI를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슈가 뭐였냐면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장산, 그래서 중국에 있는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미국에서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얘기가 이제 유럽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중국 쪽에 있는 폴리실리콘 구매를 자제한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와주면서 그 반사이익에 따른 그래서 OCI가 그거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 거는 쓰지 않고 그쪽을 사주지 않겠다니까 한국산 OCI, OCI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폴리실리콘, 요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일 지난주 수요일 외국인들과 기관들 투신 연기금 이렇게 강하게 사들어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오랜만에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항상 정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정고점 돌파에 따른 강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금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뭐 지수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큰 폭락만 없다면 지금 보면 코스피도 큰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점으로 하회에 탈하면서 여기 3천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종목별로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놈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가도 좋지만 넘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 정도의 느낌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 2월 8일 날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로 드린 이유에서 11.2%가 전일날 종가였으니까 지금 대략 한 18% 정도? 18% 정도 수익이실 텐데 더 가져가세요. 일단은 1차 목표치를 13만 원을 뒀지만 13만 원 오면 목표치 더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 시장과 함께 일단은 계속 보셔도 될 종목이 아닌가 해서 이번 마디만큼은 화학 섹터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철강주도 좋지만 화학 섹터도 지금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2월 8일 도전 종목이었던 OCI 지금 18% 수익률 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효성이라는 말씀 좀 종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인데요. 자, 효성.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근데 미국 시장 안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올려치고 있고, 올려치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안 빠지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효성처럼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은 이렇게 올려쳤지만 이렇게 깊은 조정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91,000원서부터 해서 85,000원까지 이런 종목을 담을 수만 있다면 수익은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목표치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효성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또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8만 원, 목표가 1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계속 강한 흐름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계속 강세장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덜 오른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들 저희가 찾아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시고요. 오늘의 종목도 함께 전해주실까요? 네,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강세장 진행 중에 많이 올라왔죠. 11월 달에 14% 올라오고 12월 달에 10% 올라오고 1, 2월 달 새해 들어서도 탄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권 진행이고 연휴 사이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미국 시장이 뭐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와중에 중요했던 게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 미국에서 요새 반도체 쇼티지가 대단히 심각하죠. 그래서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인정을 해서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출발한 그 반도체 섹터의 상승세가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개인의 매수 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이런 구도 속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연기금 쪽의 매도가 워낙 거칠어요. 이러한 거칠은 매도세에 좀 사실 지쳐가고 있는데 이럴 때 외국인이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은 숨을 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좀 힘들 겁니다. 지금 수급에 키를 주고 있는 거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어떻게 될지는 요새 규칙이 없어서 알기가 힘들다는 이러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의 스트레스 전략으로 갑니다. 최근에 금리가 스멀스멀 좀 올라와요. 미국물 10년물 기준으로 1.2까지 올라오는데 파월 의장은 뭐 당분간 금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안심의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보내고 있죠. 그런다는 얘기는 시장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8%의 역할보다는 경기 회복을 통한 고용 안정 이쪽에 또 무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로 보면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섹터가 다 오르고 있는데 이제 성장과 가치가 고루고루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장이라면 여전히 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한 자동차 2차 전지주 성장주의 대표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성장 섹터로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성장을 그리고 있고요. 이런 쪽의 성장 섹터와 산업별 소티지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산업 소재 쪽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실적들이 대단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목해야 될 게 화학, 철강, 뭐 이쪽으로 실적들이 나오면서 계속 비춰주고 있죠. 이제는 이제 백신 기대감에 의한 소비재 쪽도 뒤따라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섹터를 노리고 있다가
그렇게 뭐 아직도 박스권 대응이기 때문에 쫓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왔을 때 담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현대백화점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어차피 백신을 투여하고 나면은 경제는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런 게 쿠팡 상장과 맞물려서 먼저 선발대로 움직였던 이마트나 롯데쇼핑 이런 쪽도 흐름이 이제 나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순수 백화점 업체인 현대백화점도 그동안에 이제 워낙 피해가 컸었죠. 최근에 어느 정도 피해가 컸었냐고 본다면은 2011년에 2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8만 원대에 움직이고 있고요. 그동안의 재무 리스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뭐 재무에 대해서 매출 증가나 이익 증가가 있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ROE가 이제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 반영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PBR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뭐 0.5배 수준에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구간에서 오래 고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오래 고생했던 섹터의 종목이 살아나는 기운이 보이면 턴 어라운드를 합니다. 크게 볼 거는 아니지만 적정 수준의 가격은 노려볼만 하고요. 목표가 10만 원 정도 잡고 매수가를 급하게 들어갈 건 없습니다.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 가격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잡고 손절가를 한 6만 6천 원 잡고 대응을 하면은 최근 시장에서 백신 투여와 함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백화점 매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에 진입하고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KTH라든지 동방 같은 종목들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오텍이나 쇼박스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오텍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쿠팡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차를 생산한 바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할 것으로 처음에는 예상이 됐지만은 이게 지금 뉴욕 시장으로 상장이 되면서 지금 알리바바만큼의 지금 어떤 보면 효과가 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상당히 시장에서의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제가 작가님께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긴 했는데 오늘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또 재료가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정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일단은 급등한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추격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재료가 특히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내일까지 한 이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관련된 종목들 정도로 조금 차별화된다면 뭐 수요일까지도 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오텍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가를 높게 잡으면서 좀 출발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면은 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좀 급등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뭐 실적이 상당히 뭐 시장 기대치보다도 뭐 40% 상회하는 걸 뭐 기록을 좀 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앞으로가 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탄소 섬유가 수소 관련된 뭐 제품으로서 좀 적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로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성장성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하지만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1월 달에도 좀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2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흐름 후에 눌림목 나왔을 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 21선에서 60일 사이연 그 사이까지 좀 내려오면은 그때 잡아보시면 낫지. 만약에 지금 잡았다가 가는 건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추세가 단기 추세가 좀 쉬어가게 되면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되 눌림목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고 있다가 그 후에 매수 타입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이스타 쪽하고의 또 소송에 있어서 이제 승소가 되면서 이제 돌려받는 그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100억 정도 이스타에서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00억 정도의 자금이 수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항공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가치, 현재에서의 바라보는 가치보다는 일단은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면서 서서히 이 확진자가 감소하고 또 일상생활로 좀 회귀가 되는 부분, 그때에 좀 맞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지, 지금 뭐 계속해서 확진자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보다는 추후에 우리가 조금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상승한 흐름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수 타임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래서 한 죽어가는 그런 자리가 한번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조금 매수해야 된다. 일단은 뭐 제주 쪽으로는, 내수적으로는 아마 이번 연휴 때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추후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시장이 빨리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백신 여권, 뭐 디지털 여권을 발급을 해서 백신이 접종을 된 사람들은 해외 쪽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템포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자리보다는 한 18,000원 정도 어느 정도 이하에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매수 타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재기 전문위원회 종목시계 나와 함께했습니다. 시장 계속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가량 오르면서 3,150선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970선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장 초반에 지금 코스피 시장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600억 원가량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이 2,600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9원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3원 60전 넘게 빠지면서 지금 1,10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네이버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네요. 4.9%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3%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발할 때 8%대 하락이었던 SK이노베이션은 하락폭 조금 만회하면서 지금 4%대 하락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좀 보고 관련 종목들 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들 흐름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게, 이게 지난주에 하락 흐름이 깊어지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깨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있어줘야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좀 모습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나쁘진 않다. 지난주 3거래일 동안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 자체가 고스란히 오늘 시장에 조금 녹아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자면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LG 화학이 승소를 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승소를 해서 주가가 LG 화학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반등이 나오다 밀리긴 했지만 시가 자체가 출발이 나쁘진 않았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밀려 출발하다가 반등이 좀 나온 그런 모습으로 조금 안정돼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SK 이노베이션이 LG 화학 쪽으로 배상액을 지불할 경우 약 2조 원가량이 된단 말이에요. LG 화학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의 코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배터리 문제가 LG 화학의 배터리 문제다라고 좀 약간 좀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코나가 글로벌 쪽으로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한 7만 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코나에 장착한 배터리가 한 2천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조 5천억에서 2조 원가량이 고스란히 또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금적인 이동으로는 SK이노베이션에서 LG화학이 돈을 받아서 배터리 다시 AS 해주면, 현대차 배터리 AS 해주면 끝나버리는 그런 좀 상황이 돼요. 그렇다 보니 LG화학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도 조금 주춤거린 좀 그런 좀 포인트가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LG화학이 좋냐, SK이노베이션이 좋냐, 이런 문제를 따져봤을 때 저는 우선은 LG화학을 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LG화학을 바닥에 추천을 드려왔었고 현재 수익 중에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글로벌 배터리 대장주로서 LG화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 추세에서 봤을 때 당연히 제품을 샀을 때 몇몇 제품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AS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타고 봤을 때는 이런 악재가 터질 때마다 사실 매수 기회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LG화학을 지금 매수 들어간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 사야 되냐면 코나 배터리에 대한 이슈 자체가 조금 많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밀리는 포인트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포인트가 LG화학을 또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LG화학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매수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현 구간대에서의 급한 추격 매수는 진짜 아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많이 아쉬운 게 유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51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주도 유가 올해 초 정말 잘 갈 것이다, 많이 오를 것이다 말씀드려왔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S51은 먼저 잘 가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도 잘 가는데 이노베이션이 조금은 아쉬운 게 전체적인 매출 구조에서 유가 관련으로 차지하는 매출이 9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2차전지 쪽으로는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부터 서서히 바뀌는 건데 이게 지금 하락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구나 또 생각이 드는 포인트.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어떤 트렌드냐면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좀 바뀌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지금 그런 모양으로 해서 흐름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더 밀리게 될 경우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 포인트라 보시면 되고, LG화학도 코나 이슈 불거지게 된다면 그 포인트가 아주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대형주들 리딩하실 때, 매수하실 때 조금 급락하는 포인트에 맞추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게임주로 넘어가서 넷마블 좀 볼게요. 자, 넷마블이 신작 출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작년에는 신작 출시를 잘 안 하고 올해 다 미뤄진 모습이 넷마블뿐만 아니라
NC도 나왔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넷마블 같은 경우가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바닥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최근에 반짝 올라가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저도 추천을 드려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야 되냐? 네, 물론 해야 됩니다. 지금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 자체는 17만 원, 18만 원 선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 최소한 30% 이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너무나 좋잖아요. 실적 자체가 말도 못할 정도로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1차 15만 원 돌파하면서 자연스럽게 17, 18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빅히트에 따른 상장 이슈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지만 또 상장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그걸 보지 마시고 오로지 실적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이런 조정 자리 굉장히 저는 좋은 자리라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짧게 보더라도 수익은 가볍게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넷마블이랑 이제 카카오인데 자, 넷마블 보자면 제가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나 카카오 같은 경우나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를 잘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고점 무조건 넘어가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 40만 원 이상 50만 원 무조건 간다 말씀드렸고 카카오도 50만 원 무조건 갑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예, 진짜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50만 원을 터치했어요. 터치하고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매출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도 강하잖아요. 매출 확대 포인트가 엄청나게 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종목들이 무너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강해요. 그래서 조정이 좀 깊으면은 매수 대응을 하는데 어느 정도 깊어져야 되냐? 최소한 5% 이상의 하락 흐름 나올 때마다 반등. 역시나 고점에서 5% 이상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도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6만 원 초입 구간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온다면, 구간이 온다면 과감하게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올해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50만 원 이상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간에 원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봐요. 100만 원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100만 원을 목표로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조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뭐 올해는 아니겠지만 좀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100만 원 보고서 큰 조정 나올 때마다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봐 드리자면 역시나 이 종목도 조정이 좀 골이 깊을 때마다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새로운 가격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10% 이상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큰 매수 자리였고 반등이 크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고점 자리에서 보자면 지금 50만 원 보고서 한 45만 원 보면 좋겠지만 조금 욕심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46만 원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21선, 25일선 정도 깨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정말 좋은 매수 자리구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에 따라 주가가 또 올려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엔터 등등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슈거리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 확인하면서 상승을 주잖아요. 이래저래 카카오도 어찌됐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포인트들이 지금 산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좀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아마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유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제가 아주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작은 종목을 좀 들고 나오잖아요.
오늘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예요. 크린앤사이언스. 황사 관련주로 요즘 많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주말에 이제 주말이란다, 연휴죠.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내내 요즘 보니까 공기가 좀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미세먼지 이슈도 좀 굉장히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황사 시즌입니다. 제대로 또 불어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중국의 공장들이 또 빠르게 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올해 황사가 조금 심할 수도 있어요. 네, 작년에는 사실 크게 황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많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매수가는 현재가를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우선은 단기적 반등 추세에서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우선 35,00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건데 더 갈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보는 35,000원 정도 가격 우선은 목표가로 삼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없어요. 네,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조정 시마다 매수하시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크린앤사이언스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인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크린앤사이언스였습니다. 현재 구간 접근 가능하고 목표가 35,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1.45%대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해 주고 이고요. 계속해서 침착하게 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